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험주들 볼까요? 손해보험주요. 오늘 웬일로 이렇게 강합니다. 오늘 업종지수 가운데 보험 업종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손보사들요. 바닥권에 놓여 있으니 언제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해도 큰 이유 없이도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손해율이 그래도 지금 바닥을 찢고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DB손해보험이 5% 이상의 상승세,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도 4%대 강세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또 다른 섹터는 건설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총 100위권 안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GS건설입니다. 지금은 4.6%의 강세, 그리고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도 오늘 시장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가 매수 그 이상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신호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연속성이 있는지. JYP 엔터 보겠습니다. 실적 괜찮아서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좋은 실적이라는 뉴스 하에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JYP 엔터가 그렇습니다.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음반, 음원, 콘서트 이쪽에서의 매출이 잘 잡혔다라는 시각 들려오고 있네요. 22,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볼까요?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보시죠. 5%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한세실업도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의류주들 안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요즘 감지되고 있는데요. 영업무역의 경우는 스포츠 브랜드들 중심으로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전 세계 시장으로 들여다봤더니 이쪽의 의류 판매량은 여전히 굳건하더라라는 시각 가져갑니다. 36,600원까지 올라있는 영업무역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시젠을 볼까요? 시젠도 좋은 실적 소식과 함께 오늘 강해요. 15%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됩니다.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기록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열어봤더니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볼게요. NC소프트도 실적을 예상치보다 잘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보다도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27일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리니지 2M의 이 출시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4% 넘는 상승권에 진행되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볼게요. 항공사들은 사실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시위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 여전히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부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런데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받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오늘 5% 넘는 상승세 보여줍니다. 의미 있는 상승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 분석은요.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 볼게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대한항공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항공주는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호재가 있냐라고 한다면 딱히 호재는 없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악재가 워낙에 좀 무거운 그런 악재들이었고, 근데 여기서 그 악재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나간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여행 아직까지 회복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 예약률, 감소율이 약간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고 또 항공 화물 부분 역시도 글로벌 무용량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로 부진했지만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개선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 반도체 수입액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았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항공 화물 부분의 실적도 개선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부채 비율이 한 900% 정도 여전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현금 흐름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항공주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완만하게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래도 빠르진 않지만 가파르진 않지만 조심스러운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제는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한 표를 던져주시는데요.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찍고요. 네네. 혹여나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손실폭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의 그래도 대략적인 뭐 목표가라도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 그래도 한 26,000원 이하 정도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올 때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한두 달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그래도 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3만 원 정도를 더 넘어서려면 확실하게 그 화물 수요라든지 아니면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개선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악을 지난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 그 정도의 반등만 현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잡는다면 한 3만 원 선 정도가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봅니다. 대한항공 내일도 좋아요. 도장 찍고요.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게임주로 갈까요?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시장에서 강하고요. 좋은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NC소프트의 차트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팀장님, 어쩜 이 종목은 물론 중간중간에 사연이 있었겠지만 참 잘 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리니지라는 IP가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뭐 모든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 시절에 이제 리니지 20년 정도 전에 나왔을 때. 초창기 때요? 네, 그때 완전 초창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도 아직까지 리니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나이대에 오신 분들이 경제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나온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뺏기고 있는데 유저 수는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네. 그 쓰는 액수 자체가 다른 게임과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견고한 매출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지금 지스타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개막을 하는데 첫날 관람 개수 42,452명, 전년비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주말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앵커님도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리니지 2M 이게 언제 출시될지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광고는 한 6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광고하다가 네. 올해 나오는 거긴 하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정말 시간 계속 끌더니 11월 27일 나온다고 했는데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게임이 대작인 게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전 예약자가 지금 700만 명. 네, 엄청납니다. 서울 인구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만큼 리니지의 막강한 IP 경쟁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게 하반기 대작이라고 뽑았던 게 달빛 조각사 V4 리니지 2M 3개인데 지금 2개는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또 유저의 관심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 한 3주 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매출 개선 효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승 추세를 적어도 리니지 2M 출시까지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까요? 네, 투자 의견 역시 뭐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점검을 해보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우리 시젠 한번 볼까요? 오늘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을 확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뛰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뭐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내 고꾸라지진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보통 이제 이런 차트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게 또 엄청 가벼운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고 오늘도 벌써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걸로 네. 봐서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시즌은 그 진단 시약 업체입니다. 이게 그 질병이 걸렸는지 이제 감별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는 거를 시약 업체가 하는 일인데 이제 그걸 하는 업체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력 제품인 그 소화기 감염증 검사 제품 올플렉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같은 경우 원가율이 한 30% 정도라서 다른 제약사 대비 낮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그대로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매출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올플렉스가 미국 FDA 추진, 허가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유럽에서 또 효능을 인정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 FDA에서도 아마 허가가 좀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 15% 급등이니까 가격 부담은 좀 분명히 생겼고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보시면은 약간 꺾이는 차익 매물이 좀 네. 나오는 그런 네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황 분위기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들,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은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즌, 투자 의견은 뭐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까지 급등하지 않았으면은 뭐 좋아요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한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부분까지 봤을 때는 글쎄요인데요.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맞고 떨어지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2017년에 있었던 그 지지대 가격,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지금의 고점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매물대에서 매물이 딱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보유를 하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일장 토픽을 꼽아보도록 하죠. 앞서서 NC소프트와 그리고 대한항공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둘 중에 꼽아보자면 어떤 쪽으로 한 표일까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부담은 이제 대한항공이 확실히 덜 하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이제 근데 대한항공 외에도요 다른 네. 항공주들요.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뭐 인수 뭐 관련한 뭐 매각 인슈 뭐 이 이슈가 잡혀 있으니 앞으로도 뭐 불확실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뭐 저가 항공이나 똑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매한가지일 거잖아요. 네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비슷하게 유지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공주의 모멘텀은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인데 다른 항공주도 비슷해요. 거의 다 이제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네네. LCC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죠. 일본 노선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도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대한항공이 나왔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뿐이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다른 항공주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 덕에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마감 부근에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갑자기 깜짝 매수를 유입해주면서 지수 역시 반짝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대량으로 기관이 매수를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도 기관이 장중 매수로 스탠스를 전환을 하면서 지수 역시 좀 끌어올렸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대까지 탄력 끌어올리면서
올라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160선까지 막판에 다시금 회복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이 2165선이 나왔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162.18포인트의 코스피가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 668.54포인트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1170원 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다행히 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1167.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지수가 요즘 좀 그래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00선을 좀 겨우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24% 하락하면서 2903.18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지수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7%의 상승세입니다. 23,303원대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항생지수가 그래도 오늘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0.17% 상승하면서 26,369선에서 홍콩지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기관이 7,469억 원까지 대량으로 매수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와 연계금이 대량으로 수급을 유입해주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파는 모습입니다. 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오늘도 1,476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역시 6,15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수급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28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장중 278억 원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개인 홀로 1,100억 원 팔아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방해하는 모습 점검이 됐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의 날이라고 들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그동안 조금 쉬어갔던 섹터들이 다시금 반등이 나왔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보험, 은행, 증권주들의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반도체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53,600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막판 들어서 힘을 더 내주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네요. 53,7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장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게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막판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상승으로 반전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거래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3,700원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기관이 오늘도 강력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완전히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거래 마칩니다. 2%까지 강하게 탄력 끌어올리면서 85,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이면서 강력하게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IT 투톱에 힘입어서 중소형 반도체 역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OLED 먼저 보시면요. ST가 17%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12,05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정말 좋은 ICD도 역시 11%까지 급등하는 양상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2만 원 선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ICD가 19,900원까지 올라오면서 쭉쭉 52주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11% 윗골이 살짝 달면서 1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OLED 관련주죠. APS 홀딩스도 13%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피롭틱스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네요. 힘스도 5% 가까운 상승, 제이스텍도 5.04% 상승하면서 14,6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오늘 또 역시 강한 종목인데요. 종가 한번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KH바텍이 대표적인 폴드 관련주였는데 KH바텍은 반락이 좀 된 모습입니다. 오늘 4%까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이고 2만 원 선은 내주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19,6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캠트로닉스 18% 급등입니다. 대장 역할을 이제는 캠트로닉스가 조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7,350원까지 올라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0.88% 상승하면서 57,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최근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모습이고요. 3% 넘게 뛰어오르면서 17,00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일제히 강한 모습이죠. 대장 따라서 아우도 가는 걸까요? 오늘 LB세미콘이 오랜만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4%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최근 좀 우하향하는 모습, 많이 부진하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랜만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실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B세미콘이 4.3% 상승하면서 7,2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넷페스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6%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넷페스가 24,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F 반도체도 오늘 좋습니다. 7% 가까이 급등입니다. SFA 반도체가 3,43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퓨얼셀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중 한 27% 급등이 나왔지만 상승분은 반납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세가 유지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까지 깜짝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두산퓨얼셀이 전기를 얻는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 중부 발전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중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좀 붙으면서 대량 거래가 실리긴 했지만 시세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온이 상한가 기록했고 가격 제한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소 통틀어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실린 1위 종목이었는데요. 흥하해온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흥하해온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솔루션도 오늘 3.8%까지 강한 모습인데요. 어제는 필룩스가 자회사가 임상 이상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했고 오늘은 바이오솔루션의 날입니다. 바이오솔루션 역시 현재 개발 중인 시장이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온 종목인데 상승분은 좀 많이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 유지가 됐네요. 36,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넷게임즈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3.5% 상승하면서 8,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넷게임즈가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됐고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다는 점도 역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역시 종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하락 뉴스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11%까지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최근 좀 부진하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오늘 부진한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인보사 K의 개발이 잘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을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역시 급락으로 대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LF도 36%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 접수를 마쳤는데 LF가 마지막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도 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2만 원 선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19,7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지막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드릴십 수주가 취소가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7분기 만에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사측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탄력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7% 상승하면서 28,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곧 메지온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임상에 대한 경계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도 장중 한 4%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가 됐었는데 후장 들어서는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 탄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에서 오늘의 종가가 나왔네요. 메지온이 22만 6,4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